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제는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사실 왜 배우냐. 수학에서 증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참이냐 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증명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부분이 이 명제예요. 그러니까 증명 때문에 배우는 거죠. 명제. 명제는 뭐냐? 명제는 이번 달은 명제인데, 명제가 뭐라고 써있죠? 명제 어쩌고저쩌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자, 형준아.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명제입니까? 명제죠. 왜냐면 거짓이니까. 거짓도 명제입니다. 이런 게 이제 명제가 아닌 거죠. 우리 재우는 수학을 잘합니다. 되게 애매하죠? 이러면 이제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우가 3등급 안에 들었다. 이러면 이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잘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명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명제예요. 또 뭐가 있을까? 1은 8의 약수이다 라고 하면 얘는 3이 되죠? 3이 되니까 얘는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이 명제이긴 한데 명제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선생님 뭔 소리죠? 이게 뭔 소리죠? 명제는 결론은 뭐냐?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명제이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명제를 이제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면 곧바로 다음 페이지에 가면 명제에 부정이 있어요. 부정.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약간 느낌으로 보자면 1은 8의 약수이다의 부정은 예를 들어서 1은 8의 약수가 아니다가 합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일반적으로 명제를 P라고 많이 나타내거든요. P. 얘가 이제 명제 P다. 명제 P는 지금 참이었어. 참인 명제였어. 부정을 하면 앞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not을 붙여요. not. 영어의 not. 근데 이거 not에 물결 표시를 붙입니다. not P라고 불러요. 이게 부정이에요. not P라고 불러요. 물결 표시. P의 부정. P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표현은. 보통 얘가 참이었잖아요. 그럼 부정은 얘는 뭐가 될 거 아니야? 얘는 부정하면 얘는 참이야 거짓이냐? 부정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흥준아. 1은 8의 약수가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보자겠지만 명제에서 원래 명제가 참이었잖아. 그럼 부정하면 거짓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P가 거짓이었다면 이럴 수 있죠. P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거짓인 명제잖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니까 거짓이잖아 얘는. 얘를 이제 부정을 하면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가 됩니다. 부정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부정하면 참이 되나 거짓이 되나? 우리 재호야. 참이 되죠? 이렇게 원래 명제가 참이었다면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다면 부정하면 참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또 얘를 두 번 해. 부정에 부정을 해.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P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 P에 또 나가 돼요. 그럼 P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이제부터 명제는 집에 가시면 됩니다. 이제 누가 나오냐? 이제 정말로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연 배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한 번에 있는 조건입니다. 얘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조건이 실제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명제에서는. 명제는 그냥 참가과정을 판단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연 배우로 생각하고 이 조건을 잘 파시면 돼요. 근데 이 조건이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조건은 우리 집합에서 조건 제시법 할 때 조건이 나왔어요. 조건 제시법. 그래서 이 조건도 자, 이런 게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놨는데 x는 9의 약수이다. 자, 이런 게 조건입니다. x는 9의 약수이다. x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1이었어. 그러면 1은 9의 약수이다. 참이 됩니다. 근데 x가 2였어. 그럼 2는 9의 약수이다.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조건들은 문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조건에 따른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얘는 조건은 명제일까 명제가 아닐까? 소희야, 명제 명제가 아니야. 이거 봤을 때 이게 명제야? 이게 명제야? 그럼 조건은 명제일까 아닐까? 당연하지만 얘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은 명제가 아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조건은 명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아. x에 따라서 3이 될 수도 있고 x에 따라서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명제 단원이긴 하지만.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얘는 3이 되는 x값들을 모아놓잖아? 3이 되는 x값들이 쭉 있겠죠? 뭐뭐 있냐? 우리 구해보면 1, 3, 9가 3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3이 되는 x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걸 만약 p라는 조건이라고 할게. 명대나 조건이나 쓰는 건 똑같아. p라고 써요. 근데 보통 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다가 p라고 쓰기도 하지만 px라고도 쓰는데 x가 많이 생략이 돼요. 이제가 생략이 돼서 거의 명제나 조건이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 x가 참이 되게 되는 걸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대문자를 씁니다. 수문자든 대문자 쓰고 이때는 1, 3, 9가 됩니다. 1, 3, 9만 참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 조건하고 뭐가 연관이 되냐면 이게 조건에 만족하는 참이 되는 거 x값을 우리가 얘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 조건과 집합이 콜라보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집합하고 완전히 같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이 주인공이고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애를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해서 집합이 소환이 돼요. 다시.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페이지 157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얘는 소문자였다면 얘는 대문자로 쓰면서 진리집합 연결이 됩니다. 그 얘기가 157페이지.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이 주인공인데 또 조건을 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건을 부정할 수 있겠죠. 봐봐. 내가 놀아볼게. 봐봐. P의 진리집합은 P의 조건의 진리집합은 1, 3, 9예요. 그럼 내가 얘를 부정해 볼게요. 이 조건을. 조건을 부정하면
납 px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배웠겠지만 x는 구의 약수가 아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139를 제외한 모든 게 되는 거야.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고요? 139를 제외하는 거. 구의 약수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이게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거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돼요. p가 아닌 게 다 진리집합이거든. 그래서 이 조건에서의 부정은 진리집합에서 뭐랑 같냐면 여집합으로 가요.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해석할 때 진리집합으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 근데 이게 집합이랑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집합에 만약에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부정하면 그 진리집합도 여집합이 바로 진리집합이라는 거야. 부정하면. 왜냐면 139를 제외한 다 되는 거니까. 부정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U집합 있어야 되긴 하겠죠. 전체 집합은 뭐 전체는 1부터 10까지였다 라고 한다고 친다면 P 여집합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2, 4, 5, 6, 7, 8, 1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된다. 그래서 조건과 뭐가 연결되기 시작한다? 집합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과 이 집합이 놓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 페이지 158페이지에 나와 있죠. 158페이지. 이 조건의 부정은 집합에서는 여집합과 같은 의미다. 진리집합을 찾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조건하고 집합이 같이 가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주인공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조건은 하나만 있으면 조건은 명제다 명제가 아니다? 명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조건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기 시작하면 명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 6번으로 넘어가면 이 조건의 부정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개가 나와요. 조건 두 개 등장. 조건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집합이랑 연관이 됩니다. 자, 조건 P는 뭐냐? 조건 P 또는 Q. 그 다음에 조건 P이고 Q. 느낌상 또는은 뭐랑 연결될 것 같아요? 집합에서. 합집합.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조건제시법은 합집합이 또는이었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집합에서 어떤 연산이 연관됐죠? 교집합이라는 연관됐죠.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하고 명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완전 같이 가거든요. 그냥 같이 나와요, 항상. 그래서 자, P라는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P는 X는 2보다 크다. 이게 조건이에요.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란 얘기예요. Q라는 조건은 뭐냐면 X는 5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죠? P의 진리집합은 X는 2보다 크다. 큰 실수. 이게 이제 P의 진리집합이 되겠고, 얘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써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X는 5보다 작은 실수이다. 실수는 생략합니다. 이게 진리집합이에요. 그때 내가 이렇게 두 조건을 합쳤어. 두 조건을 합쳤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P 또는 Q라고 쓴다 그러면 P 또는 Q라는 진리집합을 쓴다고 치면 조건을 쓰면 이렇게 된 거야. X가 2보다 크고 또는 X가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그리고로 쓴다 그러면 P 그리고 Q는 X가 2보다 크면서 그리고 X는 5보다 작다. 보통 이제 이 그리고가 공통된 부분 찾는 거죠.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자면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또는이죠. x가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x는 5보다 작대. 이거 다 T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지리집합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모든 실수가 지리집합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리고잖아. 얘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어디가 되는 거야? 얘 지리집합 뭐가 되는 거야? 2부터 x는 5까지가 얘가 지리집합이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또는이라는 거는 조건에서 또는 의미하는 거는 집합으로 보자면 합집합인 거야. 다 갖다 쓰는 거. 조건에서 그리고 이고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진다? 공통된 부분 찾는 거. 교집합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제를 해석할 때 집합을 정확하게 알면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해석이 돼요. 왜냐면 그 개념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과 연관된다는 얘기들이 나온 게 바로 뭐다? 15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그 집합에서 연산법칙 배울 때 이상한 연산법칙 하나 배웠잖아. 약간 사람 이름 들어가는 거. 그 머리간의 법칙 하면서 이제 조금 이름 나오고 있잖아. 그것도 여기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거의 맨투맨으로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이 잘 됐으면 명제도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명제적인 사고로 명제를 봤을 때 집합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집합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겠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드모르간 법칙이 뭐였냐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런 거죠. P 교집합 Q의 만약에 여집합이었어.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 따라서 어떻게 된 거냐면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건으로 바꿔. 그럼 여기 조건은 뭐냐? 이게 여집합 부정이야. 그리고 P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Q예요. 이게 그 집합을 조건으로 바꾼 거야. P로 오고 교집합은 그리고로 바꾸고 Q는 Q로 바뀐 다음에 여집합은 부정. 그럼 얘는 뭐랑 같을 거냐? P의 여집합은 뭐야? 이게 부정이잖아. 나 P예요. 합집합은 또는 나 Q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상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명제에서 배웠던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빠르게 명제적인 사고로. 그래서 부정을 시키면 다 바뀐다. 그 얘기야. 조건에서도 똑같이 드모르간 법칙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벤다이어그램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제는 집합이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 집합을 잘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죠. 그래서 요게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의 부정이 있겠어? P 또는 Q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 나 P 또는 바뀌죠? 그리고 나 Q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드모르간 법칙 때문에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159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거죠. 159페이지 그 다음에 160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볼 때 되게 생소한 느낌이 별로 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조건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집합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예제를. 자, 예제 볼게요. 1번에 x는 2 또는 x는 3의 부정. 이걸 여집합. 이걸 부정시키면 뭐가 되냐? 이거의 부정은 얘네 각각 부정 때린 다음에 얘만 뭐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 x는 2가 아니고 그리고 x는 3도 아니다 라고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부정하고 또는 그리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연결되어 있을 때 부정은 또는이나 그리로 연결될 때 부정은 이렇게 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 160페이지 하고 있어요. 또 A가 1이고 또
뭐의 부정이냐? A가 1이고 B가 2의 부정은 이거의 부정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A는 1이 아니고 또는 이거는 또는 바뀌죠? B는 2가 아니다.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명제 조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다 집합으로 머릿속에서 돌면서 사고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명제를 배우기 전에 항상 뭐를 먼저 배운다? 집합을 먼저 배웁니다. 왜냐면 집합을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합과 명제는 항상 함께 다닙니다. 얘도 이제 이혼 불가능해요. 그냥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평생 이제 커플입니다. 이제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헤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같이 항상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야 봐봐. 명제를 배웠지만 명제는 주인공이 아니야. 뭐가 나왔죠? 조건이 나왔죠. 그 조건이 뭐랑 연관되기 시작했죠? 다 집합이랑 연관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조건의 부정은 집합에서 뭐랑 같은 거야? 여집합이랑 같은 거고. 조건에서 또는 집합에서 뭐랑 같은 거야? 합집합이랑 같은 거고. 조건에서 그리고는 이고는 집합에서 교집합과 같은 거지.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 집합적인 학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명제라는 집합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제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명제는 잠깐 나가 사라져요. 아 진짜 다 뭐가 나오는 거죠? 조건과 집합을 연결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죠? 조건 하나만 있으면 얘는 명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참가 과정을 판단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나중에 증명할 때. 그때 이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또 나옵니다. 자, 다음 거 7번.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명제가 나왔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죠. 자, 이제 명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이 7번에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7번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왜 7번이 생소하냐면 집합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까지는 다 조건이 집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합을 잘 해놨잖아? 그럼 별로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제 7번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집합에서 다뤘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이게 조건은 사실 명제가 아닌데 이 조건 앞에 뭐가 붙으면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면 얘는 명제가 돼요. 자, 조건은 원래 명제가 아니라고 했어. 조건은 명제가 아닌데 조건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명제가 돼요. 상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추워졌나요? 여러분들이 추워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겁나 덥다가 이제 좀 꺼줄게요. 그다음에 결론은 이 상과 거짓을 다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모든하고 어떤이 조건 앞에 붙으면. 한번 볼게요. 어떤 그 조건이냐면 첫 번째 조건은 이 조건이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얘 자체는 명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앞에 뭐를 붙이냐면 모든 실수 x를 붙여요. 이렇게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써주는 거야. 조건을 써줍니다. 이제 조건을 써줘요.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라고 썼어요. 이게 이제 조건이죠. 그러면 얘의 지리집합을 찾으면 얘 지리집합은 뭐 나오냐고 재호야. 얘 지리집합 찾으면 이 조건의 지리집합 실수 전체가 나오죠. 왜냐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0보다 커집니다.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진리집합은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어떤 거에 대입하는 게 다 성립하잖아. 다 참이잖아. 그러면 이 조건은 참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 하나만 있으면은 참과 거짓 판단이 안 되는데 이 모든을 붙이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해.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앞에 붙으면 모든 거에 대해서 성립하자. 그럼 참이야. 근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잖아? 그럼 참이 아닙니다. 이러면 참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모든 실수가 아니죠. 이거 2차 분식인데 2차 분식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부분이 이제 해죠. 참인 거죠. 여기는 참이 안 되죠. 이렇게 모든 실수 있을 때 모든 실수가 다 되면 참인데 모든 실수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잖아? 이런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라고 얘기하기로 했다는 거야. 다 성립하면 참이야. 근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성립 안 하는 게 부분이 있으면 거짓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거짓인 명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든이 붙었을 때는 얘가 다 성립하면 참이에요. 그 중에 한 개라도 성립 안 하면 거짓이라고 얘기하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제가 되는 거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단어,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은 뭐냐, 어떤. 자, 모든은, 결론은 그거야. 모든은 진리집합이 실수 전체가 되면 참인 거야. 진리집합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면 참인 건데, 한 개라도 안 되잖아? 그럼 거짓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 성립해야 돼? 한 개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어떤이 붙잖아? 어떤 실수가 붙잖아? 얘는 한 개라도 성립하면 참인 거야. 어떤 실수가 붙는 거는 뭐라고요? 한 개라도 성립하면 참이에요. 한 개라도. 그러니까 하나만 존재해도 참인 거야. 얘는 하나만 존재해도 참입니다. 근데 한 개도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거짓이야. 완전 반대죠, 개념이. 그러니까 모든은 다 성립해야지 참인 거고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은 게 있으면 거짓인데 어떤은 한 개라도 성립하는 게 있으면 참이고 다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얘는 참이겠죠. 얘를 거짓 만들고 싶으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하나도 성립하지 않는 걸 만들면 돼요. 그렇게. 그럼 어떤 걸 넣어도 성립하는 게 없는 거야. 어떤은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 대표도 참이 될 수가 없죠. 영상 빠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거짓이 되는 거야. 어떤이 붙었으면. 그래서 이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붙게 되면 조건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붙게 되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명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때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든이 있을 때는 다 돼야지. 지리집합이 다 돼야지 참인 거고 한 개라도 안 되면 거짓인 거고 어떤이 들어갔을 때는 지리집합이 한 개라도 존재해. 원소가 한 개라도 존재해. 그럼 참이야. 근데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 어떤이 들어갔을 때는 그걸 거짓이라고 판단하기로 했다.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 그 얘기가 페이지 16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집합이랑 연관이 안 되는 부분 중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조금 짜증나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든하고 어떤에 대한 부정일 수 있어요. 이게 또 짜증납니다. 부정. 모든 자, 모든 x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조건 px의 부정은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되냐?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요. 어떤 x에 대하여 not px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든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집합적으로 보자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여집합이라고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안경 쓴 사람이 지금 여기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3명만, 남자 3명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누구냐? 우리 형준. 지금 조여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형준, 재후, 황자지, 정석은
이 세 명은 다 모두 안경을 쓰고 있어요. 모두 안경을 쓴다. 모든 남자는 안경을 쓴다고 할게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모든이 붙었어요. 모든 남자는 안경을 쓴다. 이건 이제 조건인 거야. 조건인 거야. 그럼 참이야 거짓이에요. 우리 가빈아. 여기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자, 근데 내가 이거를 부정할 거야. 그러면 이 부정하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 부정할 때는 모든 남자가 안경을 쓴다. 그러니까 너 안경 쓰고 나 안경 쓰고 나 안경 쓴 거야. 이거의 부정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돼. 모든 남자는 안경을 안 쓴다. 그건 안 돼요. 이건 부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부정은 뭐냐면 지금 봐봐. 이해하기 시에서 뭐 너 안경 쓰고 나 안경 썼어. 이거 부정이야. 그럼 이 중에 다 안경을 안 써도 되지만 한 명만 안경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다 안경 쓴 게 아닌 것만 되면 되는 거야. 부정은. 여집합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뭔 소리냐면 다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모든 남자는 안경을 쓴다. 이거를 부정을 때려. 부정을 때리면 모든 남자가 안경을 안 쓴 게 아니라 세 명이 안경을 썼지. 그 중에서 이 세 명 다 안경 쓴 게 아닌 것만 되면 돼. 그러니까 얘 중에서 세 명이 다 안경을 써서 이걸 부정 중에는 너만 안경을 안 쓴 것도 있고 쟤만 안경 안 쓴 것도 나도 안경 안 쓴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야. 부정이라는 거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은 모든 남자가 안경을 안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부정 중에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다 안경을 썼잖아. 그 중에서 그게 아닌 거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야. 다 세 명이 안경을 썼는데 그게 아닌 거니까 한 명만 안경을 쓸 수도 있고 두 명만 안경을 쓸 수도 있고 아무도 안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뭐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안경을 안 쓴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부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부정 때리면 모든이 뭐로 바뀌는 거야? 어떤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안경을 안 쓴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에서 어떤 남자니까 한 명은 안경을 안 쓰는 거야. 두 명이 안경을 안 쓸 수도 있고 세 명이 다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부정하게 되면 어떤으로 바뀐다는 거지. 일단 뭐 이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해할 때 반대가 아니다. 그게 아닌 거야. 여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모든이라는 건 다 쓰고 있는 거야. 다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면 한 명만 안 쓸 수도 있고 두 명이 안 쓸 수도 있고 세 명이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모든 대신에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 개념. 그래서 모든과 어떤이 들어간 그 명제의 부정을 되게 되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어요. 그 얘기가 그 페이지 161페이지에 있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이 집합적인 관점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때 어려워서 내가 지금 이 안경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다 돌려가지고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우리 재훈아 뭔 말인지 좀 이해되냐? 그러니까 부정이 반대가 아니야. 그거가 아닌 거야. 여집합적인 관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안경을 썼다의 반대는 모두 안경을 안 썼다가 아니야. 누군가는 안경을 안 썼다야. 그게 어떤이라는 거야. 어떤 남자는 안경을 안 썼다. 그거였죠. 다 안 써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우리가 내가 좀 예를 들어서 한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일단 뭐 말 나오진 않지만 해서 일단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이 명제는 주인공이 누구다? 조건이에요. 조건이 주인공이고 이 명제는 결론은 왜 나왔냐? 참과 거짓을 판단하자 이거야. 증명할 때 쓰려고. 그러니까 명제는 이름만 다뤄둔 거야. 다시 딱 따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이 명제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조건이었어. 근데 조건이었는데 조건을 하나만 가지고는 명제가 안 돼. 참과 거짓이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조건은 일반적으로 명제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배웠죠. 조건 앞에 뭐가 붙으면 명제가 된다? 조건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붙으면 이게 명제가 돼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집합이랑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앞까지는 뭐 또는 뭐 그리고 뭐 또는 뭐 부정 이런 거는 다 집합에 연산법칙에서 배웠던 연산은 연결이 되잖아. 뭐 여집합으로 연결이 되고 합집합으로 연결이 되고 교집합으로 연결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 모든과 어떤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이해할 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다 집합에서 이해했어. 오케이 다 오케이. 내 말은 짬법칙 좋아. 오케이 다 했어. 근데 얘만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의 별표를 촬영했고
예제를 들어주는 거죠. 모든 의 부정이 왜 어떤이 되는 건지, 왜 어떤 의 부정이 모든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해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걸 가지고 162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시는 거죠. 한번 앞에 거를 읽어보신 다음에 이 162페이지를 풀고 쉬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아 이게 집합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보면 집합이랑 연결만 잘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뭐 집합을 너무 공부를 안 했다. 가끔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첫 번째. 자, 이어서 할게요. 이제 아마 내가 이제 풀라고 했는데 그냥 하는 건 어떻게 잘 풀리나요? 우리 잘 풀려요? 우리 소리 잘 풀리냐? 가빈이 잘 풀려요? 하여튼 뭐 한 번 정도 풀어보면 뭐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엄청 어렵지 않거든, 명제 부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를 하는데 퀴즈 1번부터 할 건데 귀찮은 문제들이 많아요. 뭐 4 더하기 5는 7이다. 명제죠. 거짓이니까. 명제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상과 거짓이 명확하면 명제입니다. 거짓이죠. 그래서 명제예요. 2번은 x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으니까 명제가 아니죠. 명제가 아니에요. 적것은 아름답다. 아니죠. x제곱이 x보다 크다. 이것도 이제 조건인 거죠. 어떤 x에 대해서는 참이 되기도 하고 아니죠. 얘도 명제가 아니죠. 5번은 참이죠. 어차피 x가 사라지기 때문에 2가 1보다 크거든요. 참이기 때문에 명제예요.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거 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없죠? 뭐 나올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넘어가면 이제 명제와 조건의 부정인데 이것도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집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습해보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1번 x가 1 또는 x가 2의 이제 부정은 뭐죠? 이거의 부정은 x가 1이 아니고 그리고 x가 1이 아니고 이고 x도 2가 아니다 라고 되겠고 자 이거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죠. 지금 조건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없어요. 자 2번은 3은 4보다 작다. 3은 4보다 작다. 참이죠. 부정하면 3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부정하면 3은 4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죠. 부정하면 이런 뭐 그지 같은 문제들이고요.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거짓이죠. 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3이죠. 뭐 이런 거예요. 귀찮죠? 뭐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맞죠? 부정하면 1은 소수도 아니고 소수이거나 합성수이다. 부정하면 1은 소수이거나 합성수이다. 거짓이죠?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연습이에요. 뭐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은 문제들이죠. 이런 거 뭐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내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3번부터가 뭐 이제 날만한 문제죠, 이제. 뭐 쉬운 문제로. 여기까지는 그냥 명제에 대한 부정이나 연습을 시킨 거지, 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0에 가깝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필수 3번부터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풀 때는 다 진리집합 구하는 거예요. 자, 전체가 1, 2, 3, 4, 5, 7이니까 P의 진리집합은 뭐냐? 소희야. P의 진리집합. 전체가 1, 2, 3, 4, 5, 6, 7이야. 3보다 작거나 같은 진리집합 뭡니까? 1, 2, 3이죠.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Q의 진리집합은 2차 부동식을 풀어야 되겠죠? 2차 부동식. 인수분해가 되죠? 뭐로 되죠? x-2, x-7로 되면서 0보다 작은 거니까 x는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진리집합은 3, 4, 5, 6이 되겠습니다. Q의 진리집합은 3, 4, 5, 6이 되겠습니다. 2차 분식 풀면 나와요. 그래서 1번 납P 납P니까 P의 여집합이죠.
P의 여집합이니까 뭐가 나오죠? P가 아닌 거니까 4, 5, 6, 7. 자, 2번. P가 아니고 P의 여집합 2고니까 교집합 Q. 이거 뭐죠? 자, 이거 뭐야? 집합에서 이거 사집합 아닙니까? Q 빼기 P잖아. Q 빼기 P 아닙니까? Q에서 P 빼면 돼요. 1, 2, 3 빼면 4, 5, 6이 되겠습니다. 집합으로 놀고 있죠? 뭔가 명제인데 막 집합놀이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3번은 P 또는 Q거든요. P 또는 합집합이죠. Q의 여집합. 그리고 또 이제 P하고 Q 여집합은 Q 여집합이 뭐냐? 1, 2, 7이거든요. Q 여집합이. 그래서 요거랑 합집합하면 1, 2, 7이랑 같이 하면 1, 2, 3, 7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집합으로 놀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이거든요. 얘는 이제 드모르간 법칙 쓰면은 거꾸로 하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 P하고 Q의 합집합이 아닌 거. 겉에를 얘기합니다. 겉에가 뭐가 나오냐면 7만 나오는 거죠. 겉에는 7만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명제의 조건 문제인데 뭔가 집합 문제 같기도 하고 거의 집합스럽죠? 뭐 하나 풀어볼까요? 심심하니까. 유제 6-4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6-4번. 약간 뭐 집합 문제죠. 약간 느낌이 뭐 명제 같은데 집합 같기도 하고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제가 집합하고 연결이 된다. 조건 때문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P는 마이너스 1, 0, 2까지가 되겠고요. Q는 0하고 3. 구하는 게 P이고 Q.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잘 푼 거다. 이렇게 P 지리집합 구하고 Q 지리집합 구한 다음에 P 그리고 not Q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건 P 빼기 Q랑 똑같죠? 그래서 P에서 Q를 빼버리면 뭐 0만 빠지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집합이죠? 집합이 잘 돼 있으면 명제는 그냥 꽁으로 먹는 거예요. 웬만큼 그냥 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합이 어렵진 않아가지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어떤이 나옵니다. 모든 어떤 등장이 되겠습니다. 모든 거 어떤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래서 상과 거짓을 판단해야 되는데 페이지 4번에 이것도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사실 학교 시험에서. 왜냐면 이 황금 라인이 아니에요. 여기 황금 라인은 부분집합 라인인데 이제 부분집합 라인이 왜 황금 라인인지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부분집합의 다른 표현 그 다음에 뭐 부분집합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그거 계속 나옵니다. 그게 왜 황금 라인인지 배우면 배울수록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제 첫 번째 기억은 모든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은 7보다 작다. 다 대입해요 전체. 자, 다 대입하면 1, 2, 3, 4, 5만 대입하면 되죠. 전체가 1, 2, 3, 4, 5예요. 다 대입하면 참인가요? 다 대입하면 참이었으니까 참이 맞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이 들어갔을 때는 다 되면은 참이하겠어요. 1, 2, 3, 4, 5가 다 되거든요. 참이에요. 니은은 어떤 x 하나만 되면 됩니다. x제곱은 36이다. 야, x가 두 개밖에 없잖아. 6하고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전체 없어요. 6하고 마이너스 6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어떤 애서 아무것도 없으면 참이냐 거짓이냐 우리 답이나. 어떤 애서 아무것도 없잖아. 성립하는데. 거짓이죠. 공집합이에요. 왜냐면 6하고 마이너스 6이 있지만 여기 없어요. 그래서 거짓, 이게 공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에요.
만족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6하고 마이너스 6이 안 들어있어요. 전체 집합에. 가끔 이제 이런 문제 틀리는 애들이 왜 틀리냐면 6하고 마이너스 6 있잖아요. 그래요. 전체 집합에 없어. 그래서 틀립니다. 낚인 거죠. 전체 집합이 낚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하시면 안 돼요. 전체 집합에 있어야지만 있는 겁니다. 어떤 x, y니까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에요. 아무 x, y나 한 개만 성립해도 야 이거 하나는 있겠지. 야 뭐 1, 2만 넣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한 개만 돼도 무조건 참이잖아. 참이에요. 하나만 존재해도 참이잖아.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죠? 뭐 1하고 2 같은 거 대입하면 뭐 참 되잖아. 그러니까 참이다. 그 다음에 리을은 다 돼야 되죠. 리을은. 자, 모든 x, y니까 다 대입해봐가지고 다 성립해야 돼. 1, 2, 3, 4, 5. 되지 않냐? 이거 어차피 뭐 되면 다 되냐? 5 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5 되면 제일 큰 거니까. 5 넣으면 되잖아. 뭐 나머지 한 번 더 대입하면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얘도 참이에요. 다 돼요. 1, 2, 3, 4, 5 대입해서 다 됩니다. 참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1, 2만 넣어도 안 되잖아. 1, 2만 넣어도 안 되잖아. 1, 1이 됐어야 되는데. 1, 2 넣어도 이거 안 되잖아. 이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 1도 안 돼요. 2여서. 그래서 이거 거짓입니다. 어떤 인데 아무것도 안 돼서 얘가 거짓이야.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과 어떤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명제역과 대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별표입니다. 이게 황금 라인이죠. 이게 이제 명과 역과 대우인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드디어 조건이 명제가 되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이 명제를 볼 때는 항상 집합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명제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조건을 두 개를 이렇게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하잖아. 그럼 명제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명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하면 이게 창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조건이 주인공인 거야, 결론은. 다 조건이 주인공이고 이 조건들이 과연 어떻게 연결돼야지만 과연 명제가 될 것이냐. 특히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연결해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든 여러분들 정리예요. 뭐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냐? 뭐죠?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면 뭐가 성립하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는 증명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가정과 결론을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대부분 갖다 쓰고 있는 증명들이 대부분 P면 Q이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해가지고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황금 이제 특히 내가 이제 수학과에 가고 싶다. 선생님 저는 수학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수학과에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증명판이거든요. 이제 증명할 때 이걸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P면 Q이다. 이거예요. 조건을 두 개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창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를 느낌과 필링으로 창과 거짓을 판단하지 않아요. 되게 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애매함이 없어요. 애매함이 있으면 수학이 아니냐니까 뭐 말장난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여러분 알겠지만 뭐 언어 국어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면 내가 국어랑 영어를 되게 싫어했던 이유가 하나 뭐냐면 항상 답에 그런 게 있어요. 맨날 보면 문제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래. 그럼 이런 거야. 어떤 거는 한 80% 맞는 것 같아. 어떤 거는 50%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따지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맞거나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그게 답인데 국어나 외국 같은 거 보면은 맨날 보면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래. 그러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는데 얘는 한 30% 맞는 거고 얘는 한 50% 맞고 그래서 가장 높은 걸 맞으라고 골라라 그래. 그럼 되게 싫어요, 선생님이. 그런 게. 왜냐면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알맞은 게 이게 어느 정도 알맞은 거지? 이게 한 40% 알맞은 건가? 그러니까 이걸 중에서 가장 높은 걸 맨날 고르래.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야. 다 틀리고 하나만 맞으면 쉬운데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맞도록 내요. 근데 그 비율이 높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많잖아. 근데 수학은 그런 게 없잖아. 애매함이 없어요. 그냥 맞거나 아닌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뭐
뭐 50% 맞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00% 맞던지 안 맞던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극피? T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 안 좋아해. 이렇게 애매하게 맞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외국어나 이제 국어를 좀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것 때문에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애매한 거야. 아, 이게 몇 프로 맞는 거지? 이게 더 안 맞을까? 이게 더 안 맞을까? 이게 애매한 거 있잖아. 그러면 문제 풀다가 그런 경우 없어요? 있냐 없냐 답이나. 있어 없어? 국어 문제 풀다가 그거 있어. 아니 딱 보면 딱 느낌이 와. 근데 난 그런 게 이제 싫더라고. 근데 수학은 그런 게 없잖아. 딱 나오면 답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편했는데. 자, 봅시다. 예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P는 뭐냐면, 여기 예제를 보면, P는 어떤 조건이었냐면, X는 4의 약수. 그 다음에 Q는 뭐냐면, X는 8의 약수이다. 이거예요. 자, 둘 다 조건이죠? 둘 다 조건이에요. 둘 다 명제 아니죠? 조건이에요. 이거를 내가 가정과 결론을 연결해볼게. P면 P를 연결하면 X는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이게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하는 거야.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연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상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조건이 명제는 아닌데 조건 앞에 모든 거 어떤 애 붙이면 명제가 돼요. 그 다음에 얘네는 황금 라인이 아니야. 사실 이게 겉다리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을 연결하면 이게 명제가 아니었던 놈이 명제가 띠리딩 돼요. 그래서 얘의 상과 거짓을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하냐? 얘의 진리집합으로 판단한다.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 얘의 진리집합은 뭐죠? 얘의 진리집합은 뭐죠? 1, 2, 4예요. 얘의 진리집합은 뭐죠? 얘는 1, 2, 4, 8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참이에요.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참이에요. 부분집합이 되면 얘는 참인 거야. 왜냐면 1, 2, 4가 이 뒤에 거의 조건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참인 거예요. 근데 부분집합이 아니면 그럼 뭘까, 형준아? 부분집합이 아니면 뭘까, 그러면? 참이 아닌 거니까 뭐죠?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진리집합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X는 3의 약수이면 이렇게 바뀌었어. 조건이. 그럼 여기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1, 3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1, 2, 4, 8이 되잖아. 그러면 누구 때문에 참이 안 되냐? 1은 돼. 봐봐. 1은 돼요. X가 1이면 1은 3의 약수이면서 1은 8의 약수니까 돼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되냐? 이 부분집합이 안 되는 이 원소, 이 부분집합이 안 되는 이 원소, 얘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야. 얘 때문에. 그러니까 얘 때문에 부분집합이 안 되지. 이게 거짓이야. 그러면 이 부분집합이 안 되는 이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반대되는 예시. 거짓이 되는 예시라고 해서 반을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예시라고 불러가지고 반례라고 불러요. 다음 동화? 예 말고 리을로 바뀌죠. 하여튼 뭐 배우잖아. 여러분들 이거 문법 시간에 배우지 않냐? 배우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배우자 뭐 있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제 20몇 년 전에 배워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생님 씨가. 그죠? 그래서 결론은 예. 그러니까 되게 수학적으로 되게 상과 거짓이 명확한 거야.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되냐 안 되냐 싸움이에요. 부분집합이 되면 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느낌과 필링으로 풀고 있다. 수학적인 애가 아니에요. 수학적인 애들은 복법을 진리집합을 밑에 구해요.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면 오케이 참. 이 명제는 참이다. 근데 이게 부분집합이 안 되면 이 부분집합 안 되는 원수 있지. 네가 문제야. 너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반대되는 예시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P면 Q이다의 황금 라인이죠. 그래서 부분집합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 부분집합 개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예고편으로 여기서 이게 참이 됐을 때 이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뒤에서 배웁니다. 참이 됐을 때 이 앞에 있는 조건이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그 참이 됐을 때 이 조건 앞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건이 주인공이라니까 잘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족보, 이 부분집합 족보가 계속 가거든요. 집합 부대부터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집합에 다른 표현도 엄청나게 많았잖아. 와, 5개 막 했죠. 그러다가 이제 명제 또 넘어가요. 그럼 또 P면 Q에다 또 부분집합이 되냐 안 되냐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조건은 또 넘어가요. 그럼 충분조건 필요조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4번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이 라인이 계속 나와요. 그냥 쭉 큰 라인으로 흐르고 있고요. 이거를 시험 문제 안 낸다. 미친 거예요. 안 낼 수가 없어요. 집합합 명제에서 이렇게. 이 라인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부분집합 싸움이고 이게 집합인데 명제가 기도하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그래서 이게 지금 페이지로 보자면 167페이지인 거예요. 이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P면 Q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 됐다. 참이 됐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짝대기 2개로 표현해요. 이건 참인 거예요. 이 명제가 참이 됐다는 얘기야. 조건 2개 연결해놓게. 그럼 여기서 짝대기를 이렇게 긋잖아?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이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됐다. 반대되는 예시가 있었다. 부분집합이 안 됐다.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이 2개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167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167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다 부분집합 작업이야. 그러니까 지리집합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이게 명확한 거야. 그러니까 지리집합을 정확히 구할 수만 있다면 이거의 참가 거짓을 판단할 때 우리는 애매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왔잖아. 명확하잖아. 1, 2, 4? 다 있네. 부분집합. 오케이. 자, 끝인 거예요. 애매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한글로 본 다음에 느낌과 필링으로 이걸 참가 거짓을 판단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봐봐. 되게 명확한 걸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애매한 걸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진짜로 이렇게 이거를 다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논리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만들게 참가 거짓 판단할 때도. 애매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슬픈 애들이죠? 이 명확한 걸 되게 좋아한다니까, 얘들이. 그래서, 이 P면 Q에다가 황금 족보인데, 이거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게 참과 거짓은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로 판단한다는 게 168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이때 이 명제, 이 P면 Q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제인데, 이게 명제예요. 상당히 참과 거짓 판단되니까. 이거의 역과 대우를 배웁니다. P면 Q이다 역과 대우를 배우는데, 뭐냐? 이게 있어요. 이게 명제예요. 이거의 역은 뭐냐? 역은 느낌이 오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순서 바꿔. 그러니까 이거의 역은 뭐냐? Q이면 P다. P역이에요. P역이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근데 봐봐. 만약에 얘가 참이었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느낌으로 집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돼? 얘가 참이야. 그럼 P는 Q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얘가 만약에 참이었어. 그럼 이 상태라는 거야. 얘가 참이었어. 그럼 얘는 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 Q가 또 뭐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참인데 역도 참이 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같아요. 왜냐면 서로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명제도 참인데 역인 명제도 참이 되려면 둘이 다 서로 같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얘가 참이면 얘는 뭔 거야? 거짓인 거야. 같지 않으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었어. P면 Q에다가. 그러면 보통 역은 거짓인 거야. 근데 역도 참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떤 거다? P, Q가 서로 같을 때. 완벽하게 지리집합이. 그걸 제외하고는 같을 수가 참이면 거짓인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얘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집합이 또 나오면서 또 황금 라인이 나오죠. 이제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데 대우를 배워요. 대우. 그럼 대우는 뭐냐? 대우는 뭐냐? 이거예요. 순서도 바꾸면서 부정까지 때려요. 근데 이거예요. 이게 대우예요. 근데 이 대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우가 중요하냐면 봐봐. 얘가 참이잖아? 그럼 100% 얘도 참이에요. 그 왜 그러냐? 봐봐. 이건 Q의 여집합이잖아. 얘는 P의 여집합이잖아. 여기다 여집합을 때리면 이게 바뀌어요. 부분집합의 다른 표현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잖아? 그럼 얘도 100%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여집합 바뀌니까. 그러니까 얘랑 원래 명제하고 대우인 명제는 항상 참과 거짓이 같이 가요. 뭐가 같이 간다고? 항상 참과 거짓 같이 간다고. 왜냐면 우리가 알겠지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여기다 여집합 때리면 반대로 갔잖아. 이게 부분집합의 다른 표현이었잖아. 5개 중에서. 그러니까 얘가 3이라는 거는 얘가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 얘가 부분집합이 되면 얘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반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원래인 명제랑 대우인 명제는 참과 거짓이 항상 같아.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얘랑은 문명 공동체야. 그러니까 얘랑은 상관관계 같은데,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걸 증명하냐 그랬어. 안 돼. 겁나 어려워. 그러면 우리는 얘를 증명하기가 어려우면 뭐를 증명해도 된다는 얘기죠? 대우를 증명해도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얘가 탐이면 얘도 탐이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운명 공동체잖아. 근데 내가 증명을 할 때 막혔어. 증명이 안 돼. 탐인 거 증명이 안 돼. 그러면 나는 뭐를 증명해도 된다? 대우를 증명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피명 추이다를 배우는 건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증명을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면 탐과 대우는 집합에서 배웠잖아. 탐과 거짓이 같이 간다니까? 그러면 내가 막혔어. 저 증명이. 그러면 한번 이렇게 증명해보자. 라고 해서 배우는 거에 또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나옵니다. 간접적인 거죠. 막혔어.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일단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것도 역을 구하면 바뀌겠죠? 다 탭이 됩니다. 역하면 순서가 다 바뀌어요. 이렇게 또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 관계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 2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역은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부정까지 다 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역보다는 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대우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면 잘 안 되면 대우로 증명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봤는데. 그럼 대우를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래 명제가 탐인 게 되면 보통 역은 거짓인 거야. 같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거짓이 됩니다. 한번 그런 얘기들이 16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방금 내가 한 얘기가 1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부분집합의 머릿속에 막 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부분집합.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내가 이 P면 Q다 황금 라인. 이게 황금 라인이죠, 또, 이제, 경제에서. 근데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참가 거짓을 판단할 때는 우리는 스마트하게 지리집합을 구합니다. 앞으로. 지리집합 구하는 싸움이에요. 약간 판단론법이 나오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봐봐. P면 Q에다가 참이었어. Q면 R에다가 참이었어.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다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P면 R이다는 참일까 거짓일까? 누가 봐도 참이죠. 왜냐면 부분집합이 되니까.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이게 성립하면 P면 R이다가 참이 된다. 이게 그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얘가 참이 되면 P가 R도 참이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지금 부분집합 간접으로 보면 P가 Q에 참이 된다는 얘기는 부분집합이고 또 Q가 R에 참이 된다는 Q R에 부분집합인 거니까. 그럼 P는 R에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P면 R도 참이 된다. 그게 이제 3단 논법이 나오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그게 169페이지에 나와요. 169페이지 맨 밑에 나옵니다. 3단 논법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건 고민할 게 있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 벤다이그램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결론은 집합놀이다. 다 놀이에요. 결론은 부분집합 놀이입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황금 라인에 대한 개념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명제를 배웠는데 엄청나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집합이 잘 돼 있다면 엄청 어렵진 않아요. 집합만 잘 돼 있으면. 왜냐면 결론은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얘를 집합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먼저 배우고 항상 명제를 배웁니다. 만약에 집합을 안 배우고 명제를 배웠잖아? 겁나 어려웠을 수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재호야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집합 안 배우고 명제 배우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지 않냐? 개념이 잘 이해 안 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집합을 보고 배우고 명제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톡톡 되는 거야. 집합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집합과 명제는 한 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명제 끝까지가 아마 보통 중간고사로 많이 나오는데, 아니면 함수 조금 앞에 들어가든지.
하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 확인 코너에서 같이 한번 개념 확인 코너를 잠깐 풀 시간 줄 테니까 개념 확인 코너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풀어줄게요. 잠깐 시간을 줄게요. 졸리니까. 개념 확인 코너 조금 풀어보세요. 몇 분 줄까? 한 5분? 9분? 자, 7번에 봤을 때 P 1번에 보면 개념 확인 코너에서 이게 P가 A 플러스 B가 짝수이다가 나오는 거고, Q는 A, B가 짝수, 둘 다 짝수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더 크냐? 일단 얘는 Q는 그냥 끝난 거야. A, B가 그냥 짝수인 거야. 그냥 끝났어. 근데 봐봐. 얘는 더한 게 짝수니까 A가 짝짝도 당연히 짝수가 나와요. 근데 또 나오는 게 있어. 홀홀도 돼요. 홀홀도 짝수예요. 그러니까 봐봐. P는 짝짝만 있는 게 아니야. A, B가 짝짝만 있는 게 아니라 P 안에는 A, B가 홀홀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크겠냐? 부분집합 정도 관점할 때 누가 더 크겠냐? 우리 소희야. P가 더 크냐? Q가 더 크냐? P가 더 크죠. 그러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고 있잖아 지금.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면 가능하겠지만 부분집합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되냐? 홀홀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이건 거짓이에요. 만약에 Q에서 P로 가는 거였잖아? 그럼 이건 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지름집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P의 지름집합은 짝짝도 있고 홀홀도 있는 거야. 근데 Q에는 홀홀 짝짝만 있는 거야. 그게 머릿속에서 이제 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이 되냐 안 되냐가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야 돼. 그게 논리적인 판단이야. 그러니까 느낌 필링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거는 지리집합이 돌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제일 안에 있죠? 가장 작은 게 뭐죠? 정사각형이 가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덮고 있는 게 누가 있냐면 마름모도 있고 또 누구도 있다? 직사각형도 있어. 그 다음에 요거를 다 덮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다 덮고 있는 게 이걸 다 덮고 있는 게 평사죠. 평행의 사변. 그 다음에 요걸 또 덮고 있는 게 뭐죠? 사다리꼴. 그 다음에 다 덮고 있는 게 전체가 사각형이 되겠죠. 요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보자면 가장 안에 있는 거, 정사각형. 뭐 제한 조건이 많아요. 변의 길이도 다 같아야 되고, 다 90도 돼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 있죠. 얘가 이제 가장 작은 거고, 점점점 이제 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있지만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라고 하면 이건 참인 거야. 왜냐? 더 큰 데로 갔잖아.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P면 Q에다가 뭐가 된다? 참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P면 Q라는 참이가 되는 거고, 근데 Q면 P라는 건 참이 안 돼요. 거짓이에요. 왜냐? 마름모만 되는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름모만 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변의 길이만 같은 거죠. 하지만 내각은 90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왜 거짓이냐? 마름모들 중에서 이게 90도가 아닌 거 있잖아. 이게 마름모면 이게 다 90도가 돼야지만 정사각형 되거든요. 근데 마름모만 된 거야. 그냥 90도가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이게 발레죠. 마름모기만 하고 이렇게 마름모만 됐고 90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90도가 아니야. 이게 마름모야 그냥. 이건 정사각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름모지만 정사각형이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거짓이에요. 이게 발레죠. 마름모이기만 한 거. 정사각형 안 되는 거.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죠. 거짓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뭐 파이원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파이원도 파이원도 볼 수 있겠죠. 파이원도 똑같이 x가 1이고 y가 1이면 x, y의 곱은 1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파이원도
뭐 역과 대우는 뭐 여러분들이 잘했을 거 믿어 의심치 않아요? 바꾼 다음에 봐봐 여기도 8번에 1번에 보면 x가 1이고 y가 1이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이게 p 조건인 거예요. p이면 q이다. 해가지고 x, y는 1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정과 결론인 거죠. 근데 봐봐 여기는 이거니까 정말 x가 1, y가 1만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x가 1, y 돌려도 되겠지만 x가 2면 y는 2분의 1도 되는 거고 x가 만약에 3이면 y가 3분의 1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지리집합이 많아요. 이게 부분집합이 된단 말이죠. 부분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리집합을 구해보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지리집합을 다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찾은 거야. 이게 참인 거야. 그럼 반대로 가면 거짓이죠. 누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죠. 반대되는 예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합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부분집합이 되냐 안 되냐를 알기 위해서 결론 여러분들 뭐 연습하시면 헷갈릴 게 아니냐면 이거에 대한 지리집합을 정확히 구해낼 수만 있으면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럼 이게 왜 헷갈리냐? 지리집합이 잘 안 구해져.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는 지리집합을 정확히 구하냐 못 구하냐 싸움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논리적으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집합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풀어야지만 제대로 푸는 거야. 근데 이걸 뭐 한글적으로 읽어가지고 그냥 느낌과 필링인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전혀 수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명제의 단원이긴 하지만 누가 주인공이었다? 결론은 조건이 주인공이었다. 집합이 주인공이었다. 또 부분집합이 또 나왔다. 그래서 명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죠? 명제 단원에서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만 명제예요. 사실 명제는 약간 껍데기만 있는 바지사장 같은 느낌이죠. 슬프지만 약간 바지사장 느낌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은 명제를 보면은 명제는 참과 거짓 판단할 수 있다. 그게 끝이에요. 그거 나온 거예요. 거의 조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건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명제의 주어는 조건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공부하다 보면 명제는 진짜 바지사장이구나. 그냥 잠깐 나오는 거구나. 끝인 거죠. 자, 필수 5번만 잠깐 풀어보고 끝낼게요. 필수 5번. 자, 필수 5번에 1번을 보면 P면 Q이다. 그래서 0부터 X가 2이면 1부터 X는 3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실수 전체로 나왔을 때는 모두 그 수직선에서 보는 거죠. 그 얘의 진리집합 항상 이거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사고가 돼야 돼요. 얘는 P인데 이거의 진리집합은 0부터 2까지인 거예요. 이게 P인 거야 지금. 그리고 Q는 뭐냐면 Q는 1부터 3까지. 이게 지금 Q예요. 그러면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거짓이에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얘가 그 부분집합이 안 되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발레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자면. 이게 발레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참이 안 되는 거야. 이게 P면 Q이라는 얘기가 거짓일 거야. 근데 부분집합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다 반대되는 예시가 되는 거야. 그림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가 이거를 질집합적인 관계에서 부분집합 되냐 안 되냐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푸는 게 아니에요. 느낌과 필링을 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피토하게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2번도 x가 2이면 이게 p죠. x제곱은 4이다. 이게 q입니다. 얘의 질집합은 그냥 2 하나 있는 거예요. 얘의 질집합은 뭐가 있는 거냐면 당연하지만 마이너스 2도 있고 2도 있는 거죠.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분집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인 거야. 그럼 반대로 가면은 참이 안 되겠죠.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2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보여야 돼. 질집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질집합이 안 구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 번도 x 더하기 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자, 누가 더 크냐? 얘는 그거야. 0 또는 y가 0이다. 둘 다 0이 될 수도 있고 한쪽만 0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야. x가 0 또는 y는 0이다. 세 가지로 나눠주죠. x가 0이고 y가 0이 아닌 거. 또는으로 보자면 정확하게 생각해보세요. 수학적으로. x는 0이 아니고 y가 0인 거. 세 번째로는 x가 0, y도 0인 거. 이겁니다. 이게 또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리집합은 이 세 개를 다 얘기해요. 세 개를 합친 거예요. 또는이니까. x가 0이면서 y가 0이 아닌 것도 x 0 또는 y는 0이에요. x가 0이 아닌데 y가 0인 것도 x 또는 y는 0인 거예요. 둘 다 0인 것도 돼요.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봐봐. 만약에 한쪽이 0이 아니잖아? 한쪽이 0이 아니면, 한쪽이 0이 아니야? 한쪽이 0이 아니면, x가 만약에 0이 아니잖아? 그럼 y도 0이 아니에요. 100%. 왜냐면, 이게 2가 되면 한쪽은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닌 거야. 일단 이게 들어가요. 이게 첫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x가 0이면 y도 0이에요. 100%.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인 거야. 그럼 여기서 얘로 부분집합으로 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안 되냐? 재우야. 요 놈이죠. 요 놈이 여기 없어요. 부분집합이 안 돼요. 얘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거짓이에요. 3번이. 3번이 거짓이에요. 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발레가 되는 건 누구 때문이다? 얘인 거예요. 0과 0이 아닌 거. 뭐 2와 마이너스 2, 뭐 3과 마이너스 3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발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리집합들을 잘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어떤 문제들은 지리집합이 진짜 어려운 거 있거든? 버리세요.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과 필링을 풀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우리 형님 알아듣고 있냐? 뭐만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느낌적인 필링을 풀면 안 된다 이거야. 4번 x, y가 짝수이면 x, y는 모두 짝수이다. 자, 이건 P면 Q이란데 여기 지리집합은 그냥 x 짝수, y 짝수만 있는 거예요. 얘 지리집합은 x, y가 짝수잖아. 그럼 뭐야? 짝짝도 되지만 홀짝, 짝홀도 다 돼. 이런 거야. 여기는 짝짝도 되지만 짝홀도 돼요. 그리고 홀짝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짝이어도 곱하면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보다 더 커요. 그럼 누구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안 되냐? 얘네들 때문에 부분집합이 안 돼요. 짝홀, 홀짝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지리집합을 구할 때. 나눠가지고. 이게 논리적인 사고죠. 정확하게. 자, 이런 거 다음 시간까지 연습해 오시고요. 숙제는 그래서 날씨 어디냐? 어디들? 그죠? 막 나고 있죠? 너무 슬프죠? 응? 너무 슬퍼하는 거 아니지 우리? 집합 연산 끝났고 명제 참고지 포함하는 건데 지리집합 나오고 명제 참가고지 섞여져 있네. 얘 섞여져 있어가지고 짜증나네요. P명 Q에다가 막 먼저 나오기도 하고 됐네요. 괜찮아, 우리 오늘은 좀 숙제 끝내자. 그러면 368번까지. 나이트 때는 368번까지. 앞에 집합 막 미어있을 거 아니야. 다 풀었냐, 여기? 여기 리뷰 앤 고 막 그거 있잖아. 그거 뭐냐. 여기 막 미어있을 수 있죠, 여기. 마무리고 실정고 막 이런 미어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P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